저는 이번 함수업 챌린지 프로젝트로 윈도우즈 앱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웹앱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기존에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LG 프리인스톨 시스템이라고 LGPS 2.0이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 앱으로 개발된 윈도우 앱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조직이 이제 마곡이라든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근무 지역별 기존 툴 작동 유무에 따른 업무 방해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툴에 접속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웹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LGPS 3.0이라는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턴키로 제작된 외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없어서 이 윈도우 OS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 프로그램도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역시 좀 어렵다 보니 좀 운영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자 겸사겸사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LGPS 3.0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그 프레임워크는 이제 블레이저라고 합니다. 이 블레이저는 C# 기반의 SPA 웹 프레임워크고요. SPA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게 HTML, CSS 그리고 C# 그 윈도우 앱을 만드는 C# 코드로 이제 웹 페이지까지 웹 UI 빌드까지 가능하다 보니 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저에는 두 가지 호스팅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웹 어셈블리라고 많은 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그런 좀 민감한 코드가 있더라도 민감한 코드가 좀 없어서 그런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호스팅 모델이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블레이저 서버라고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민감한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이런 블레이저 서버 호스팅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블레이저 서버 호스팅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제 기존 2.0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좀 분석을 해보고자 이제 FBS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 프로그램은 이제 조회, 입력, 그리고 관리자 모드, 그 외에 네트워크 드라이빙 연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사용자 인증과 그 데이터베이스에 입출력을 하는 크루드 기능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좀 사용자 인증과 파일 업다운로드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EF 코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LGPS 3.0의 구조도고요. 현재는 페이지 1을 타겟으로 개발이 되었고 내년에는 이제 페이지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에서는 각 드라이버 담당자, 앱, 그리고 이미지 담당자들이 구조화된 포맷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구조화된 포맷으로 입력을 해서 파일과 업로드를 해주면 이제 중앙 집중식 데이터 허브인 LGPS 3.0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제 페이지 2에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사용자 인증에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이제 첫 접속을 하게 되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고 만약에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쏘게 되고요. 이 로그인 과정을 이 구조화된 과정을 보자면 이제 사용자가 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체크를 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이제 보호된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을 발급받아서 그 세션으로 하나의 클레임을 생성합니다. 이 클레임은 이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클레임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생성된 클레임을 가지고 세션을 이제 네임과 권한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세션을 삭제하고 익명 권한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일 업다운로드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블레이저에서 제공해주는 뭐 파일 스트림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브라우저 파일 이런 걸로 설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파일 다운로드는 사실 자바스크립트로 URL 다운로드라서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고,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능 중 하나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서 해당 zip 파일 안에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행 파일을 만약에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 LG PC를 설치할 때 그 실행 파일의 그런 오타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실행 파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PC를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거의 한 2~3시간의 시간 로스가 생기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임시 파일 패스를 생성을 하고 파일 스트림으로 그 zip 파일을 읽은 다음에 이 zip 파일 내부에 있는 파일과 그 실행 파일의 명이 일치했을 때 임시 파일을 삭제하고 업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추가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500ms마다 이제 좀 업데이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EF 코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그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고 하면 SQL 코드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블레이저에서는 EF 코어라고 그 단넷 기반의 ORM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DB 상호작용을 SQL 코드 없이도 데이터 조회나 저장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SQL 서버, 그러니까 MS SQL이라든가 아니면 MySQL, SQLite 등 다양한 DB와도 호환이 됩니다. EF 코어의 동작 흐름은 연결할 서버의 정보를 블레이저에 있는 앱 세팅에다가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DB 컨텍스트라고 데이터베이스 상호작용을 위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매핑될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이제 이걸 모델이라고 하고 모델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크루드 서비스 그 외에 이제 좀 더 필요한 본인에게 좀 커스텀된 기능을 작성을 하고 DI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서비스와 이제 DI 설정이 완료됐다면 DB셋으로 지정한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각 컬럼별로 데이터 사이즈를 정한 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때까지 이 설명드렸던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데모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 페이지가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로 한 LGPS 3.0의 첫 페이지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왼쪽에는 각 DB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의 개수,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활성화된 세션의 개수. 그러면 이게 즉 이제 사용자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 달별로 이제 업데이트된 파일의 그런 개수라든가 이런 사용 빈도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파일 업로드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네임, 그리고 버전,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입력을 하고 나서 현재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행 파일명을 이제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그 파일에 이 실행 파일명이 있으면 이제 execute가 존재한다라고 알람이 뜨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 이제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아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URL 다운로드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DB에 이제 정보가 올라가 있고, 이 다운로드 파일을 한번 눌러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데미 학습 경로로는 사실 이 블레이저에 대해서 이 블레이저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좀 이해도를 상승을 시켰고요. 공식 문서에 이제 튜토리얼이라든가 자습서 등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좀 어떤 식으로 블레이저가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굴러가는지 좀 초반 이해도를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데미에 있는 그 블레이저 강의가 있습니다. 한 50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이제 DB 구축이라든가 사용자 인증, 그리고 파일 업다운로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선택해서 들으면서 학습을 하면서 좀 이런 블레이저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구축을 좀 세분화 시켜서 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용자 인증에 관련된 부분은 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참고했던 유튜브의 내용도 일부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저 심화 활동으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그널 R이라는 웹 통신 소켓 기술을 통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활용한 채팅 앱을 만들어 보는 이 자습서가 또 공식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좀 이런 채팅 앱을 써보면서 시그널 R, 그러니까 이 웹소켓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웹소켓이 어떻게 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